근데 저는 가서 보면 확실히 팬층이 바뀌긴 했어요. 바뀌었죠.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와서 K리그를 보기 시작했고 이분들의 관람 스타일은 우리 세대하고도 많이 다르다. 내가 재밌으면 저게 뭐가 됐든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K리그가 생각보다는 시청률이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쿠팡을 가입을 하고 앱을 깔고 들어가서 보는 게 쉬울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문이 따랐었는데 쿠팡 플레이는 스포츠도 있지만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도 있고 또 K리그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리스나 벨기에 아니 여기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어. K리그라는 상품은 내 생각에 우리나라 내수에서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구조로는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투자가 들어왔는데 이 투자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빠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투자가 다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단 말이야. 쉽지 않죠. K리그 경기장에 하이라이트가 나오면 잔디가 다 누래. 그러니까 K리그가 그림이 예뻐야 돼 일단 상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대표님이 또 업무 사항으로 좀 자리에 비우시게 돼서 그럼 이제 사실 3일순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주원 대표님이 여기에 이제 오실 일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축구 아 그래? 야 주원이도 한번 오라 그래. 주원이 형이요? 주원이 형 근데 아마 뭐 주제 잘 잡고 오면은 또 얘기 잘 할 거예요. 그치. 근데 뭐 오늘 뭐 스케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축구 뒷담화 되게 오랜만 아니에요? 오랜만이죠. 그때 아스날 얘기했던 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때 한현민 씨랑 해가지고 한번 나왔었고. 그때 이후로는 아예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장지현 의원님이랑도 사실 우리 그때 행사했을 때 랩쇼종현의 밤 그때 빼면 방송에서 보는 거 진짜 엄청 오랜만에 뵙는. 근데 외모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좀 덜 꾸미고 다니지. 그것보다는 약간 좀 기가 있어요. 예, 제가 형님들 모시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용남이 형을 처음 봤었던 게 2016년이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키도 엄청 크고 되게 잘생기고 엄청 젠틀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 스포티비 들어가기 전이나 흑화 전이거든요. 딱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용남이 형 하는 거 보고 와, 저 사람은 진짜 외모를 잘 못 쓰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 용남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긴 그렇긴 해. 근데 작년부터 약간 마인드를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많이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고쳐 먹었어? 노력하고 있어요. 나랑 같은 신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고쳐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럼 모시겠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지잖아. 그렇죠. 친근감이 이제 좀 덜 할 수는 있죠. 얘가 뭐 어릴 때부터 인기가 있으니까 나랑 같이 보는 거고. 야 걱정하지 마. 저 형도 나랑 친한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너 를 알아본다. 약간 끼리끼리야. 우리 거리감 있는 사람들끼리는 얘기를 안 하거든.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지. 네. 아니 두 분은 뭐 초이담 많이 나오시고 청형도 좀 오랜만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 차상혁 그 위원 모셨을 때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 네. 사실은 나올 일이 없었고 제가 섭외했으니까 인사하러 왔다가 지현 형도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인사하러 왔다 지현 형이 어디 가 이 새끼야 앉아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그날 술 엄청 먹고. 근데 사실은 그 크리스만 감독 얘기했으니까 청이가 얘기한 게 맞지. 아니 그렇죠. 국가대표 쪽으로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때만 술 많이 먹었다 술 그날. 진짜 많이 먹었어. 셋이서. 녹화 끝나고 3차까지 먹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 녹화 여기서도 많이 먹었어. 여기서도 먹고 그날만 내가 소주 한 4병 반에 뭐 다른 술까지 합쳐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죠. 먹었어. 많이 먹었어. 맥주도 먹고 소맥도 먹고 뭐. 보통 그럼 주량 어떻게 되세요? 나는 소주 5병. 소주 5병이요? 주량인데 근데 그날은 주량 딱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안 취하더라. 근데 약간 컨디션 따라서 좀 오락가락하지 않을까요? 옛날엔 그거보다도 더 드신 거죠, 위원님? 젊었을 때는 많이 먹었지. 아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이제 뭐 대구나 이런 데 막 돌아다닐 때
그렇게 술 먹고 국밥 먹고 이러면서 저는 그 지역 홈 경기도 보러 다녔거든요. K리그. 왜냐면 사실 그때 전까지 고등학생이고 제가 이제 전북을 엄청 오래 응원하긴 했지만 사실 타구장 원정 가가지고 그렇게 축구 보기 쉽진 않았어요.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근데 사실 요새는 제가 이제 축구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겹쳐서 좀 못 가지만 저는 대학생 때 원정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K리그 이렇게 축구 보고 하면서. 근데 올 시즌에 K리그가 지금 굉장히 또 붐 아닙니까? 저는 딱 첫 번째 이 매치데이 1, 그러니까 이제 유럽식으로 따지면 저는 개막 라운드 때 관중 동원하는 거 보고 울산이 저 깜짝 놀랐어요. 울산이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느는 게 보이더라고요. 막판 경기들이 정말 거의 2만 가까이 왔었고 제가 놀란 게 사실 저는 좀 무감하잖아요. 이게 일하면서 보는 게 16시즌, 17시즌 형도 현장에서 엄청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그 뒤에 있는 우리 울산 팬 PD가 혜림이요? 표를 구해달라고. 아니 사봐. 그랬더니 아니 사는데 W석이 없다. 울산 뻥 치지 마라. 울산에 무슨 표가 없냐. 근데 진짜 없대요. 그러더니 또 성효가 와서 지금 티켓링크 터졌다는 거야. 티켓링크인지 인터파크인지. 너무 뻥 같아서 제가 이제 친한 울산 전화했거든요. 없대 진짜. 진짜 없고 더 신기한 얘기는 유니폼을 발표하는 날 그때 출정식이었는데 밤을 샌 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더 뻥 같은 거야. 유니폼 살라고. 이 X야 뻥 이제 네가 뻥도 치냐 나이 먹었더니 그랬는데 사진을 보냈는데 진짜 새벽 5시에 사람들이 텐트 치고 자고 있는 거야. 유니폼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하고 했는데 울산이 28,000명. 울산 한 경기 했거든요. 홈에서. 개막전 28,000명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죠. 그 3만 명이 문수구장으로 울산의 패배를 보러 간다.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패배하는 건 언제나 전북이었죠. 그 경기 아쉽게 지긴 했어. 아주 아쉽긴 했는데 근데 진 건 진 거니까. 울산이 운이 붙어요. K리그 1 3라운드 기준 20만 넘었습니다. 동원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수치도 되게 유의미하다고 보고 형은 이제 또 지금 K리그 현장 중에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리그 2지만 리그 2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일단 원이 처음에 개막전에 10만이 넘어가면서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6경기 10만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월 1일에 2가 개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첫 경기를 성남 중계 갔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쪽 본부석 쪽은 거의 다 찼었어요. 탄차? 네, 다 찼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블랙존도 그렇고 팬분들 원정 팬분들도 그때 꽤 왔었어요. 사실 안산은 다른 팀들보다도 그 어떻게 보면 관중 동원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날도 원정 팬들이 꽤 찾아왔고 성남은 뭐 강등의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사실 팬들이 어쨌든 승격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가장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3,000명 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2에서 그 정도 오는 거면 지난 시즌이랑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지난 시즌 엄청 많이 왔던 수치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장현님도 K리그 되게 오래 보시고 중계도 오래 하셨죠? 원년 팬인데 원년부터 오래 지켜봤지. 이럴 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월드컵 이후에 특히. 사실은 2013, 14년 뭐 요 이전까지는 실집계가 제대로 안 됐거든. 그쵸. 그때는 사실 혼자파도 좀 많아가지고 뻥튀기로 내가 어느 날은 가서 세봐. 실제로 실습해서 경기가 재미없어졌군요. 내가 만까지는 세거든. 진짜요? 세는데 이제 딱 왔는데 2,700 몇십 명 아니야. 근데 발표는 뭐 5천 몇 배, 6천 몇 배. 항상 그랬어. 진짜 많았어요. 그냥 뻥튀기를 2배 이상 항상 하고 뭐 구단 사무국에서 그냥 대충 날짜 보고 오늘 며칠 뭐 이래갖고 진짜야. 내가 이거는 얼떨결에 구단 사무실 있다가 들었어. 아니 와갖고 그래서 며칠은 모르겠는데 진짜로 내려와서 야 몇 명으로 해. 그래. 나 있는지 모르고 구단 관계자가 들어와갖고 그런 것까지 들었어. 옛날에 그 정도로 그 체계적이지 않았구나. 주목구구식인데. 근데 그게 이제 실관중 집계 이전이지. 그러니까 그때 유료관중이 아니었었죠. 예전에 인터넷 방송을 한 적이 있어. 이제 나온 거야. 구단이 얘기한 거. 그래서 한
7천 몇 명이 왔다. 주중 경기였거든. 그래서 7천 몇 명이 왔다. 아무리 봐도 한 3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약 2천 명 정도가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게 자체 경기니까. 최근 몇 년은 이제 실질적인 집계가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 고무적이긴 한데 또 전북은 또 줄었지. 전북은 근데 올 시즌에 줄지. 두 경기에서 13,000이 넘었습니다. 전북이 홈개막전이 19,000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랑 할 때가 이제 10,000명도 안 온 거 만명 안 같은데? 왔어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13,000이 넘어요 평균이. 전북은 관중이 떨어진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한 편이라서 경기 재미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성적이 나쁘거나 경기 내용이 너무 재미없거나 그러면 관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서울이나 수원이 한동안 계속 떨어졌었잖아. 왜 축구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슈퍼매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이르고 그리고 월드컵 16강 진출하고 난 다음 그 해에 시즌에 대부분 관중이 많았어. 2010년에도 그랬고. 저는 진짜 K리그가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느꼈었던 때가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재밌었어. 네, 그때 수원 되게 잘 나갈 때였고 그리고 전북이 이제 막 신흥 강팀으로 떠오르고 있을 때였고 서울 여전히 강력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구단들도 저마다의 컬러가 좀 있었거든요. 포항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를 좀 돌이켜보면 저는 분명히 그 남아공 월드컵에서 어쨌든 우리가 성공을 했잖아요. 원정 16강을 가고. 그러니까 그런 국제 무대의 성적이 자연스럽게 좀 리그 인기로 옮겨오는 효과도 있지 않나. 아 그거는 항상 있는 거야. 항상 있었어. 항상 있는 2002년은 말할 것도 없고. 98 프랑스 월드컵 이후에도 2002년 얼마나 이후 난리가 때는 났었는데. 월드컵 끝나고 가을부터 그냥 10,000원이야. 맞아. 아예 경기장 가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도 꽉 차고 4만이. 아. 거기서 이기영이 중거리 뻥 때리고. 뭐 10,000원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4강. 16강 가면은 확실히 초반에 효과는 좀 있고. 그렇죠. 그때 뛰었던 선수들이 또 일부는 있잖아. 아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K리그 1이 올해가 지금 12,159명이에요. 거의 3배가 들어오고 수원 FC가 7,913명. 이 시즌에 다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르다고 우리가 끝도 다르다고 하지 않고. 근데 저는 가서 보면 확실히 팬층이 바뀌긴 했어요. 바뀌었지.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하면 K리그가 조금은 노예한 분위기. 우리 와이프를 제가 2012년에 결혼하고 애 낳고 6, 7살 때 인천 경기장에 데려갔는데 와이프가 안 가겠다는 거야 그다음부터. 내가 W석 일부러 샀는데 욕을 너무 많이 심하게 한다. 맞아요. 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근데 지금은 W석이 그러지 않아요. 저 W석 되게 점잖은 석이에요. W석이 점잖은데 인천이 그랬었는데 이제 인천 팬들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구분이 지어지고 열성적인 분들은 저기 가고 그러니까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어린이에 가지는 부모들은 그거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그쵸. 애를 데리고 갔는데 막 애가 갑자기 아빠 놈이 뭐야. 우리 애가 갑자기 아빠 뭐 X는 걔도 알 거야. 그쵸. 근데 막 욕 되게 창의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아주 많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지나갔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숫자도 그렇지만 비싼 거부터 팔립니다. 경기장 석이. 그래서 그런 테이블 석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W석, 테이블석, 뭐 치킨존 제일 비싼 거부터 팔려요. 뭐 캠핑존. 우리는 반대잖아 옛날에. 옛날엔 무조건 이석이야. 축구는 공짜니까 야 공짜 안 돼?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해. 옛날에 막 W석 이런 거 5,000원이면 샀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러면 4인 기준으로 하면 표만 16,000원. 아니 16만 원. 뭐 먹고 이동비까지 하면 거의 20만 원 이상 쓰고 간다는 거. 그리고 물론 지난 시즌에 전북과 울산의 유니폼 파동은 구단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공급자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유니폼이 없어서 못 팔릴 정도로 그래서 이번에는 엄청나게 준비를 했대요. 울산이 난리였죠. 난리가 나서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밤샌 거 아니에요. 나 못 살까봐. 유니폼 가격도 비싸요. 20만 원이 넘는데 풀마킹 다 하면.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보자면 원래 보시던 분들이 좀 물갈이가 많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와서 K리그를 보기 시작했고 이분들의 관람 스타일은 저하고도 우리 세대하고도 많이 다르다. 젊은 친구들은 다른 게 내가 재밌으면 저게 뭐가 됐든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제일 잘 즐기다 가겠. 그러니까 왜냐면 20만 원이 넘는 유니폼을 사고 4만 원짜리 경기장에서 간다?
문화가 바뀐 거지. 나는 저렇게 못 쓸 것 같거든. 물론 저도 와이프나 애들 데려가면 무조건 W석을 사주긴 하지만 어쩌다 가는 건데 팬들은 전 경기를 다 간다고 했을 때 와 상당하다. 근데 내가 느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98 프랑스 월드컵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왔을 때도 안정환 팬, 이동국 팬, 고종수 팬이 갔단 말이야. 그때도 젊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고생이 많았지. 기존 축구 팬의 파이는 한정돼 있어. 근데 관중이 늘어났다는 건 뭐야? 새로운 팬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들어왔겠냐 이거야. 젊은 팬이 젊은 스타를 보고 흥분하면서 들어왔거든 그때. 그러니까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도. 저는 문화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문화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씀씀이 자체가 달라지고 문화를 즐기는 그 태도 자체가 우리 때랑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꼰대처럼 들리겠지만은 축구 경기장 가려면은 축구 경기장 갈 돈을 어떻게 해서든 뭐 용돈 중에 빼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거나 아니면 뭐 대학생이면 알바 뛰어가지고 가거나 이런 개념이 있다면 그러면서 야 이거 아껴 가야 돼 이런 게 있다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나름대로 돈을 모은 거를 그냥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이 정도의 즐거움을 얻는다면 이 돈은 아까운 게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씀씀이가 다른 게 있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98 때 막 그 철조망 같은 게 있었나? 그 포항에 있었나? 포항 철조망이 있죠. 철조망이 있어. 철조망 다 매달려서 막 진짜 이동국 신드롬 일어나고 막 그 안정환 나대가 잘 매달렸지. 그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이 조금 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월드컵 이후에 월드컵 인기, 월드컵 스타를 보기 위해서 K리그로 간다. 새로운 팬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팬들은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돈과 시간을 투자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사실 저만 해도 K리그 여기 돈을 쓰나? 딱 이 인식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2010년대 한창 많이 보러 갈 때도 그랬고 그때 솔직히 유니폼 사면 5, 6만 원이면 샀어요. 그런 마킹 뭐 이런 거 포함하면 조금 올라가긴 했겠지만 그리고 티켓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내 곳곳에 후원의 집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럼 50% 할인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뭐 W석 가격이 10,000원이 넘고 2만 원 해도 그 할인권을 내면 사실 굉장히 싼 값에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지금 이제 막 티켓 가격이 오르고 이 가격 주고 테이블에서 보면은 막 진짜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사실 보기가 10,000명 정도 넘겨주면 저는 K리그가 네. 1보 정도는 앞으로 나간다고 봐요. 근데 10,000명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떨어지지 말아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지 마지막 말아야 라운드까지. 우리 쿠팡플레이가 K리그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막전 그리고 저는 전북 그 홈 개막전도 이렇게 딱 보면서 사실 그런 세팅 같은 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게스트 작년에 나 토트넘 그 이벤트 연기할 때 방학 때. 그거 맞아요. 그대로 한 거야. 네. MOTD처럼. 네, 그래서 그 맑은 눈의 광인 김하영 씨 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다나카였지. 했었던 다나카 상이 이제 또 와서 그걸 했는데 네, 이런 시도 자체가 저는 지금 K리그에 막 유입이 된 젊은 층들한테는 되게 어필이 많이 되는 요소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되게 핫한 그런 인플루언서들이고 그런 분들을 데리고 약간 다른 식으로 왜냐면 그분들이 사실 축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축구 전문가 외적인 그런 거에서의 시선을 잘 가지고 가고 저는 이제 좀 하나 놀랐던 건 이거는 김하영 씨가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섭외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북과 수원 경기에 메탄고 출신 김하영이 왔다? 맞아. 그리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서 그런 노력, 그러니까 어쨌든 OTT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이 좀 있지 않나 사실 생각 들어요. 다나카 데려온 것도 보면 그 현대가 더비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대가 더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꼽혔던 선수는 아마노 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타루 영입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일부러 다나카를 섭외했던 거 아니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그래서 한 많았었던 거예요. 것처럼. 그래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노준과의 만남이 굉장히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런 게 재미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나카 처음에 왔을 때 왜 다나카야? 물론 다나카가 핫하지만, 그러니까 왜? 그런데 야 이게 이런 게 있어서 홍명보 감독하고 만나게 해줬어요. 일본인 선수들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이런 개그를 하는 분을 모셔온 거야. 이렇게 되면 아 그런 식으로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가 걸치면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이야기거리가 있으니 관심을 갖는다는 거지. 조규성이 골을 넣는 장면을 경기 내내 보면서 지켜본 여성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그걸 보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SNS에 올렸어. 이 짤이 계속 파급이 되는 거야. 오 너무 잘생겼는데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래. 그러면 나도 관심 가져야지. 좋아요 누르고 나도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산다 나오니까 또 보고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 결국은 그거예요. 축구에 대한 관심을 축구 자체로도 끌어들여야 되지만 그 외의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용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축구장에 가서 즐기시는 분들 아니 젊은 분들은 또 SNS 촬영하려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쵸.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축구장에 와서 축구를 본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팬이 늘어나고 파이가 늘어난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넓히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쿠팡 플레이가 또 쿠팡 네. 쿠팡맨이잖아. 쿠팡맨. 쿠팡 메인 해설. K리그 시청률이 나쁘지 않대요. 아 그래요? 네,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나쁘지 않는 기준이 뭐 하지만 정확한 올림피아 숫자는 안 알려줍니다. 네. 제가 물어보고 왔거든요. 이 나쁘지 않다는 기준이 뭐 그 벨기에 리그라든가 그리스 리그하고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내부에서는. 근데 일단은 K리그가 생각보다는 시청률이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픽으로 한 경기씩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주니어 해설하면서 이제 네 맞아요. 초청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데스크 같은 이벤트도 거 꾸며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젊은 친구들에게는 시선을 잡고 좀 뭔가 이 경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고 그냥 뭔가 또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경기가 쿠팡픽인데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 우리 팀 경기에 좀 좋은 왔으면 거죠.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프리뷰쇼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이을용 선수랑 이천수 선수 나왔던 것처럼 네. 다음 프리뷰쇼가 누가 나올지 기대를 하게 계속 만드는 게 일단 그건 되게 성공적이라고 보는데 사실 초반에 그랬잖아요. 이게 유료로 전환이 되면서 그렇죠. 과연 정말로 K리그를 보기 위해서 쿠팡을 가입을 하고 앱을 깔고 들어가서 보는 게 쉬울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문이 따랐었는데 왜냐면 지금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라리가 챔피언스리그 돈 내고 보는 것도 이걸 왜 돈 내고 축구를 봐야 되냐라는 시선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죠. 쿠팡 플레이는 스포츠도 있지만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합이죠. 네. 그리고 스포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 스포츠 중에 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F1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K리그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리스나 벨기에나 쿠팡에서 지금 쿠팡맨이에요. 지금 쿠팡맨이야. 형 너무 아니 여기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사장님 쿠팡 사장님. 아니 제가 오늘 그 각자 분들을 모신 이유가 아니, 진짜. K리그 원년부터 가장 오래 보신 분, 그리고 K리그 취재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제 또 현장을 나가시는 분, 쿠팡맨. 그리고 여기 쿠팡맨. 그냥 쿠팡맨을 그렇구나. 쿠팡 측 대표로 부른 아니 거예요. 근데 쿠팡 얘기를 도대체 몇 분 하는 거예요 지금? 여하튼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스포츠만 뭐 축구만 보려고 뭐 그거 하는 거보다 계산하는 거보다 오히려 여기는 문이 더 넓다는 거지.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K리그 1은 주말에만 보고 영화 같은 거 나왔으면 영화 보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형이 근데 쿠팡을 얘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안 하면 그러니까 가난할 수가 없어. 이거라도 해야 돼. 사장님 사랑합니다. 영주는 가서 야 이거 쿠팡 그래서 만약에 저 출연료 줘봐 그러면 쿠팡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밖에 나가서 안 쓸단 말이야. 벗겨봐 뒤에 쿠팡이라고 써있는지 보게. 아니 근데 이게 영업맨 아니야. 영업맨이네 진짜.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으로 좀 변명을 하자면 스포티비에서 일할 때는 스포티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 사람이 이제 본받아야 돼. 영주 형님. 어떤 부분에서요? 애사심. 애사심. 그럼
그리고 아니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해. 고마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주는. 그러니까 이스타 TV에 대해서도 뭐죠? 딴 데서 막 얘기 많이 해. 물론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여기는 지금 뭐 구독자라든가 조회수가 그런데도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K리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은근히 접근성이 좋다는 거야.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네. 거지. 지금 OTT 서비스를 계산하는 것보다 쿠팡 플레이가 더 싸고 또 한 가지는 스포티비가 더 싸다까지 얘기 나왔어. 아니 훨씬 싸니까 아니, 얘기하는 근데 거야. 저렴한 건 맞죠? 왜냐면 CF를 팔자 우리가. 그래, 쿠팡 와우 근데- 되니까. 그래 와우가 근데 되잖아. 내 맞아. 생각에 나도 쿠팡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 유료로 해야 되네. 근데 와이프한테 혹시 쿠팡 와우 이거 혹시 가입돼 있어? 네. 당연히 가입돼 있지 그러더라고. 그거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거 와이프 거로 내가 보거든. 쿠팡을. 그 모든 남자들은 다 와이프 겁니다. 내게 그래서 아니야. 내가 와이프 걸 보는데 와이프는 쿠팡에 들어가서 스포츠 절대 안 보지. 그쵸. 볼 일도 없고 그 사람은 왜 와우에 가입했는지는 거기 뭐 이렇게 혜택이 있나 보지. 로켓 배송 내 생각에는 와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쿠팡이 지금 투자해주는 이유가 연맹도 좋아했을 거 아니야. 쿠팡이 또 좋은 게 내가 보면 여기는 집계가 시청률 집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쵸. 지금 쿠팡 와우 고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거지. 그러려고 아마존 그거 네. 시스템 아마존 프라임. 네. 아마존 프라임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럼 처음에 투자를 이렇게 내가 보니까 했어. 뭐 단합가 뭐 그래서 네. 출연 줬을 거 아니야. 투자 많이 했어. 여기 스태프들은 힘들겠지 물론. 네. 어느 정도의 지금 인력으로 그걸 다 커버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거 보면 야 반응 좋으니까 계속 가. 물론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K리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선 나는 오히려 연맹이 키를 주고 있다고 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이 리그가 이제 투자할 만하다. 투자할 만한 매력을 이 K리그라는 상품이 줘야 돼. 프리미어 리그는 그거를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매력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확 튀어오르는 시기가 90년대 후반 뭐 풀럼 같은 팀 투자가 들어와서 모하메드 알파이드가 인수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3년 4년 로만 들어오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급속하게 중계권 시장이 커지고 커졌다는 얘기지. K리그라는 상품은 내 생각에 우리나라 내수에서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구조로는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밖에 없다. 경제적 문제, 지자체자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도민구난 빠그라지고 그다음에 점점점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면서 기존에 있는 기업 구단들이 위축되고 하면은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연맹이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 연맹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봐. 마케팅 하고 있죠. 중계권도 뭐 이리저리 팔고 하지만 그게 유의미한 뭐 부분 긍정적 방향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K리그가 진짜 투자할 만한 상품이냐? 라는 접근에 있어서는 좀 애매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쿠팡 같은 업체가 지금 투자를 했지? 그렇죠.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일단 잡아놓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맹이 나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가지고 K리그를 키우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왜? 나 오랫동안 난 지켜봤지만 우리나라는 프로리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프로리그가 활성화된 나라가 아니야. 야구는 물론 제외. 지역 연구가 잘 되고. 나머지의 프로리그는 축구도 그렇고 국가대표가 어쨌든 그냥 1순위. 국가대표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나라지. 이 나라는 내가 보면 프로리그가 사실은 살아남기 힘든 나라야. 기형적으로 존재는 하고 있지만 K리그는 나는 이거는 우리나라 내수에서 나가야 된다 밖으로. 밖으로 나가려면 어디로? 심지어 예를 들면 멕시코 리그다. 멕시코 리그 같은 데들이 한 팀에 남미 선수들 파라과이,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뭐 볼리비아 맞죠. 이런 선수들이 한 팀에 평균 10명이 넘어. 나는 어떻게든 지금 좀 뒤늦었지만 일본은 좀 큰 업체한테 중계권 좀 크게 팔았어. 우리도 끼적끼적 이렇게 뭐 넘기긴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를 얻는다라고는 보기 힘든데 동남아 시장이든 어디든 K리그를 좀 인터내셔널하게
딴 데서 투자할 수 있고 매력적인 리그를 만들어라. 여기 안에서 자꾸 너네 자생력을 갖춰야 돼. 그리고 시도민 구단한테 너네 FFP 룰처럼 적잔하고 3년 이상 적잔하면 퇴출이고 뭐 나는 그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봐. 여기는 어떻게든 외부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이 리그 자체를 인터내셔널하게 넓혀서 스쿼드 자체도 동남아를 진짜 시장을 확대하자는 얘기잖아요. 시장 확대한 얘기. 우리 유스팀 같은 경우들도 외국 선수들을 좀 많이 받아서 잉글랜드나 이런 데처럼 몇 년 이상 하면은 그 팀에서 하게 되면 쿼터 적용을 안 해줘. 물론 반대 목소리 있겠지. 그럼 우리 선수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겠냐. 나는 근데 우리 선수들도 결국은 리그가 살아야 그쵸. 리그가 성장을 해야 우리 선수들도 질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풀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 형 얘기가 다 맞아. 다 맞는데 사실은 K리그가 매력이 없잖아. 그거야. 매력이 있으면 사람이 알아서 찾아와. 그럼 매력을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던가. 그게 쿠팡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봐. 쿠팡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돌아가지 마. 아니, 잠깐만. 아니 이미 어필 충분히 들어봐. 아니 들어봐.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끊고 나서 아니 그냥 쿠팡 그거 하는 사람 쿠팡 직원으로 만들어 놓고 얘기를 안 듣는데 쿠팡이 왜 투자를 했겠어? 쿠팡 와우 아까 전에 얘기했지. 와이프들은 갖고 있다고. 남자가 쿠팡 와우 회원이 부족한 거야. 그럼 남자 팬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스포츠야.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그냥 OTT가 딴 데보다 싸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OTT를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돈 주고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쵸, 거기보다 그쵸, 싼 건 사실이잖아.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가격 면에서. 스포츠를 돈 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스포츠 TV를 보면서 거부감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이게 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쿠팡은 K리그에 그래서 투자가 들어온 거야. 사실은 K리그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맞은 거야 지금. 쿠팡이 남자 회원을 더 늘리기 위한 방법. 그래서 K리그를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들어온 거야. 사실 K리그에 대해서 유료화가지고 방송한다는 생각 거의 안 해. 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이걸 유료로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볼까? 이런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냐면 결국은 K리그가 매력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지금 다 맞는 얘기인데 지현이 형이 한 게 왜냐면 쿠팡이 지금 투자가 들어왔으면 투자를 잡고 결국 투자가 들어온 거에서 투자를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매력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현이 형 얘기한 것도 다 맞아요. 왜냐면 시장을 더 확대하는 거. 우리나라가 파이가 작으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그리고 해외 스타들을 영입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끔 우리나라 K리그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구단이 경쟁력을 갖는 것도 방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에서 이제 연맹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투자가 들어왔는데 이 투자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빠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투자가 다음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단 말이야.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투자가 들어왔으면 여기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은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연맹이든 누구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리그가 기본적으로 중계권 시장이 난 상당히 크다 보고 중계권 시장이 좀 커지면 그러면 이제 광고, 스폰,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난 맞물린다고 보이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싸게 팔려면 관중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10,000명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올 시즌 저는 10,000명이 무조건 이건 구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항상 이 축구장에서만 중요하니까 이 바깥의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올해는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 10,000명을 지켜내면 우리 리그가 다른 데로 가고 말씀하신 대로 비싸게 팔 수 있는 리그가 될 것이고 결국에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그친다면 이 기회는 또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맞아.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올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쿠팡이 투자를 한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연맹의 투자자라고 해서 연맹의 모든 것과 다 뭐가 맞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지. 저는 뭐 봐주셨겠지만 제 연배에서는 저는 제가 연맹도 아닌데 이번 개막 전할 때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네이버에서 안 하냐.
왜 그걸 형한테 강해요? 왜냐면 이 양반들은 모르고 있다가 경기는 보고 싶은 거야. 관성적으로 들어갔는데 안 하는 네이버에 안 거지. 뜨고 하이라이트도 안 뜨고 구단 하이라이트 정도만 뜨고 이게 있는데 이제 유튜브 들어가지고 또 그렇죠. 따로 찾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채널의 그 접근성하고 채널의 편리함이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런 플랫폼에 우리가 그래도 모아놨었는데 연맹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근데 2억 정도는 네이버에서 볼 수 있게 풀어줘야 하이라이트 정도는 네이버에서 그 저항감 없이 볼 수 있게 어떻게든 풀어야 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숫자 집계는 물론 쿠팡하고 하겠지만 쿠팡은 아까 그 회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오래 머물면서 물건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소비를 그렇죠. 해줬으면 하는 그런 쿠팡은 거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기 투자를 했지만 이 돈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뭔가 상황이 변하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맹은 이 장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장사를 계속 해야 되면 마치 이게 뭐하고 보냐면 한국 축구의 이익과 구단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조규성만 봐도 똑같잖아요. 당연히 조규성이 유럽으로 나가서 빨리 뛰는 게 우리의 축구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구단은 그렇진 않잖아요. 얘 올해 지금 전력도 있는 거고 이적료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랑 좀 비슷해서 좀 풀어줘라. 이걸 말씀하신 대로 뻥 튀기려면 어쨌든 사용자가 많아야 돼. 경기장에는 10,000명 이상 들어차야 되고 이 경기가 할 때는 뭐 우리는 트윗을 잘하자면 트윗 양이라던가 SNS 양이라던가 아니면 이때 유튜브를 찾아보는 양이라든가 네이버 TV를 찾아보는 양이 이만큼이라는 자료를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쿠팡 중계 자체는 저도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되게 만족스러운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귀찮다고 아이 그 팬들 돈 안 써요 하는 팬들까지 잡아야 10,000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이 다 들어왔는데 이제 뭐 그거 못 보시는 분들 뭐 그건 의지가 없죠. 의지 없는 친구들도 보게 해줘야 돼요. K리그 경기장에 하이라이트가 나오면 잔디가 다 누래. 그러니까 K리그가 그림이 예뻐야 돼 일단 상품. 그러려면 사실은 난 그런 생각도 해. 지금 유료 관중만 이렇게 집어넣지. 나는 이벤트도 좀 많이 해서 그 이벤트에 당첨된 무료 장군들도 좀 대승적 차원에서 좀 넣어라. 그래서 관중도 푸짐하게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잔디나 이런 거 관리를 진짜 그런 거 좀 연맹에서 체크를 좀 세심하게 해서 물 뿌리는 거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거를 오히려 좀 체크를 잘해서 그림을 항상 예쁘게 제작을 시켜서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사실 되게 중요해. 그래서 투자하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 외국에 투자하는 애들이 뭐 예쁘고 보기 좋고 보기 좋으면 리그가 왠지 멋있어 보이고 관중도 많고 뭐 하고 J리그는 그런 게 좀 보이잖아. 보이죠. 보이죠. 확실히 네. 보이죠. 지금 잔디를 좋고 가시마 엔틀러스에서는 실제 품종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다른 팀에 팝니다. 제가 가시마 가봤잖아요. 도쿄 그 올림픽 할 때 그 클럽하우스에서 대표팀 훈련했었거든요. 진짜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잔디 덮는 포가 있거든요. 그것도 특허를 내서 주위에 있는 뭐 골프장에도 팔고 어디도 다 팔 정도로 그러니까 산업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구단이 다른 걸로도 벌 수 있고 가시마 구장에는 병원도 있습니다. MRI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마가 인구가 10만이 안 됩니다. 맞아요, 진짜. 근데 그런 팀에서 그런 동네에서도 축구단을 하니까 저 연맹과 그 팀들은 제발 이렇게 잘 살려서 10,000명 넘기면 우리 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000명이 제발 넘어갔으면. 우리가 지금 딱 그냥 이 상황만 봤을 때 전 세계 센터백을 쭉 줄 세웠을 때 지금 시점에서 김민재보다 명확하게 얘는 그래도 김민재가 아직 못 넘었지 현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잡고 봤을 때 과연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센터백이 몇 명이나 있을까?